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가 대중적으로 먹히기 시작한 것이 바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네. 영화 아수라와 이재명 대통령을 교차 편집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조폭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방송을 했던 거예요. 네. 이때부터 이제 악마화가 대중적으로 먹히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퍼뜨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장영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대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확정지었죠. 네, 확정이 돼버렸어.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폭 연루설은 그러니까 거짓으로 대법에 의해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네. 이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사실을 바로잡는 추후 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관련 내용 글을 올렸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합니다.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 후 이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 PD는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이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전 국민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 보도를 안 했을 리 없겠죠?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네. 관련 SNS 글이 올라오고 온라인상에서 저에게도 사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사과를 제가 좀 드리고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이 경우인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 사과를 드리는 시간을 좀 짧게나마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네. 저는 거기 이제 출연자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12일 저널리즘 토크쇼 제2 풀버전 지금도 여러분께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에 그날 방영된 방송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만 비판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방송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비판으로 인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신뢰도도 높았고 그리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그 발언을 하는 와중에 제가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었음을 지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그 악마와의 동조했던 것은 결코 아니고요. 다시 여러분께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네. 영상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요. 풀 버전이 남아 있습니다. 1시간 내내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된 비판의 내용을 담았던 것이고 마지막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응원했던 저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도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혔죠. 네,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SBS가 2024년에 제정해 시행 중인 SBS 저널리즘 준칙을 준수하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 SBS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오히려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노조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시했는데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 대통령은 언론 자유에 재갈 물리는 발언을 중단하라.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네. 네. 뭐 여기 언론학자분도 계시고 또 방송 진행하셨던 분도 계시고 다들 언론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관련해서 자유롭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이야기를 시키세요. 전문가도 아닌데. 이 SBS 노조가 언론 노조 SBS 본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이제 민주노총 산하기관인데 제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때 느꼈던 점인데 MBC 노조를 제외하고는 뭔가 좀 이제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자주 들어요. 근데 물론 MBC 노조는 한때는 보면은 이재명 정부도 비판하기도 하고 민주당 정부도 비판합니다만은 참 노조답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도 받는데 지금 YTN도 그 윤석열 정부 때 일을 겪으면서 노조가 했던 이 태도라든가 조금씩 뭔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고요. SBS 그 당시 저도 이제 출연을 할 때인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영진 앵커가 MBC에서 바이든 날리면 발언했던 걸 가지고 주영진 앵커가 잘렸어요. 주영진 앵커는 스스로 사석에서 자기 그 약간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날리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MBC에 강한 압박은 정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강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보도했어. 우리도 뭐 이런 그렇죠, 취지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 SBS는 식으로. 왜? 예. 우리도 했는데 똑같이 MBC만 찍어서 그렇죠. 그 MBC는 왜 탄압하냐. MBC만 그렇게 공격하느냐. 네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SBS 노조가 뭘 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윤석열 정부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동료 언론사인 MBC하고 같이 싸워줬는지 이런 거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자꾸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민주화의 시대 그다음에 노동운동의 시대가 어느 정도 좀 퇴조하면서 개별 노조가 특히 이제 언론사 노조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네. 자, 저널리즘 비평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SBS 노조 성명을 딱 놓고 이 성명이 참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했잖아요. 네. 네, 언론은 이렇게 길들이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면 실제로 언론을 길들이고 싶다면 그냥 그 길들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냥 공개적으로 과욕이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가면서까지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의견 표명을 한 건데 네. 이 정도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이렇게 규탄을 한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SBS 노조 성명을 보면서 진짜로 이상했던 거는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면 검증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폭이 연루가 돼가지고 마치 어떤 특혜를 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러면 그 보도는 어떤 점에서 정당했다라고 이 성명서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딴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예. 그동안 얼마나 뭐 이런저런 노력을 잘 했고 공익적인 보도를 했는지를 강조하고요. 네. 그래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렇게
조폭 연루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SBS 사측과 그것이 알고 싶다 입장문이 먼저 나왔잖아요. 네. 사과한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SBS 노조 성명을 전문을 어디에 둬요? 저는 여기에 반발을 하려면 SBS 노조에서 사측이 뭐 이를테면 제작진과 혹은 노조와 상의도 없이 이런 사과문을 섭부르게 빨리 발표했다. 그래서 경영진과 사측을 비판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성명 어디에도 네. 사측과 그 전에 발표된 입장문을 비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길들이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순수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특정하게 이 사안 자체를 SBS에 대한 어떤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짜려고 나온 입장문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이 언론 길들이기를 사실은 SBS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불이익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자, 언론 길들이기를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언론 길들이기는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거버넌스를 흔드는 겁니다. TBS 돈 안 주고 이사회 다 박살냈죠. YTN 아예 사주를 교체해버렸죠. MBC 같은 경우도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회와 사장까지 탑다운으로 쫙 날리려고 했어요. 네. 이런 게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이게 근데 MBC, YT에서는 성공하고 TBS에도 사실상 성공했죠. 네. MBC에서 실패했어요. 권태선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박문진 이사들을 다 날리려고 했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등등등 이런 분들이 너무 거칠게 해서 법원에서 전부 다 가처분을 인용해서 다 제자리를 복귀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뭘 했느냐. 표적 징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표적 징계의 대표적 희생자가 뉴스아이킥이었습니다. 뉴스아이킥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수십 건을 날렸고 지금 2심까지 가면서 한 15건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다 이겼어요. 맞아요. 다. 이렇게 해서 MBC도 부담을 느꼈고 저 제작하고 있는 그 제작진들, PD들부터 시작해서 작가들도 엄청난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자의반 타의반 먼저 자리를 떴던 거라고요. 그 덕분에 사실 그 그 덕분에 프로그램이 제가 국회의원이 되긴 더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뉴스아이킥은 맞아요. 더 잘 됐어. 네, 그리고 그 뉴스아이킥도 덕분에. 지금 뭐더 윤석열 잘 되고 덕분이네. 했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과 원하는 이동관 그러니까 덕에 권력이 뭘 하려고 했을 때 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네. 그렇죠. 반대로 돼 반대로. 그러니까 언론 더잘 됐어. 길들이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예 YTN 같이 그냥 유진해도 넘겨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언론 길들이기예요. 대통령이 SNS 글 쓴 걸 가지고 언론 길들이기다라고 얘기하는 거 엄청난 과장이고요. 까놓고 얘기해서 SBS는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시사 프로그램 관련해서 징계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SBS 노조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정말 단 1의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단 1의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지가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비겁한 성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MBC 기자들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못 탔잖아요. 맞습니다. 민항기 타고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경향하고 한겨레 기자들은 같이 동조한다는 차원에서 민항기 타고 갔습니다. 맞아요. 그 SBS 기자들은 뭐 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민항기 타고 잘 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SBS는 윤석열이 내란 일으켰을 때 단전 단수 언론사 대상이 안 됐을까요? 대상은 아니었죠. 네. 그거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은 그 방송사별로 법조팀, 뭐 사회팀, 정치팀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사실 SBS 법조팀은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곳 중에 하나예요.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오늘 사실 그 권양숙 여사가 검찰개혁 끝나고 갔던 이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 붙들고 울었어요. 왜 우셨느냐? SBS가 논두렁식의 단독 보도 네. 최초 했던 데가 SBS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소위 그 조국 사태라고 했던 이때도
압수수색도 안 끝났는데 압수수색에서 위조된 직인이 나왔다. 정경심 교수. 이것도 SBS 단독 기사였어요. 미래를 보고 기사를 쓰시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나요? 저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런 SNS를 쓰면 기자들도 현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려면 언론 길들이기라는 말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 길들이기를 어떻게 했는데 SBS는 어떻게 물론 징계 받은 것도 몇 개 있긴 합니다만은 왜 피해 갔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말씀드린 논두렁식의 직인 위조, 미래를 내다본 보도 이런 보도에 대해서 SBS는 어떤 태도를 보였냐. 네. 지금도 그 기사들 그냥 올라가면 그 기사 검색해서 그 기사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네. 괜히 저 때문에 좀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그 알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지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앞으로도 두고두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당시 상황에서 그 알을 비판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그 알을 비판하면 또 이재명 지사를 편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는 그거를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SBS 구성원들 전체를 제가 비난하거나 한쪽으로 몰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전히 저널리즘의 이렇게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SBS 기자들은 여전히 응원합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태도를 노조와 경영진 그리고 보도본부 쪽에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사과할 거 사과하고. 네. 일부 언론사 노조지만은 이게 언론 운동이라든가 사회 운동의 관점이 아니라 직장 이기주의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요즘 들어 많이 생겨났어요. 단적으로 조선일보는 노조 없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언론인 종사자들이 내가 왜 최초의 언론이 되려고 했던가라는 근본적인 초심의 문제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 그리고 20억 수수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다. 그렇죠. 네. 대법원 판결로 이제 허위로 최종 판결 확정됐잖아요. 근데 이제 해당 의혹을 퍼뜨렸던 장영안은 이제 유죄 확정됐고요.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추후에 보도가 많이 나왔겠죠. 그랬으면 말이 없었겠죠. 예. 근데 이게 그냥 쏙 들어가는 거죠. 쏙 들어간다기보다는 모든 사건이 그런 것 같아. 예. 보도가 되긴 했는데 네. 다른 거에 많이 가려진 측면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논란이 일었을 때는 모든 언론사가 다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렇게 기사가 나면 한두 줄 그냥 탁 지나가 버리는 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이게 모든 게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로 밝혀진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하는 이게 정정이라고 해서 막 거창한 게 아니잖아. 요렇게 맨 처음엔 알려졌으나 대법원 판결이 요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정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됐으니까 추후 보도해달라라고 그렇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과연 발빠르게 움직이나 봤더니 바로 채널 A가 아이고. 대통령 조폭 연루설 관련 추후 보도라고 아예 딱 저렇게 제목까지 저렇게 해서 앵커가 딱 나와서 사진까지는 안 나오나 본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진짜 다 얘기했어요. 국정감사장 발언을 인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및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단 과거 자신들이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당시 제기된 조직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방송은 이 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합니다. 나 이런 것도 처음 봤네. 약간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추후 보도합니다. 대통령님.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걸 보니까 약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온 매체가 어디일까요? 에이, 설마. 설마 TV조선이더라고요. 추후 보도 바로 저 제목 보세요. 추후 보도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사실 공표 관련 대법원 판결 해서 추후 보도를 또 앵커가 똑같이 서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이고. 사실 저거는요, 뭐 네. 국정감사 관련해서도 맨 처음에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돈다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바로 당일에 허위라는 건 다 드러났었거든 사실. 아, 맞아요. 네, 바로바로 그냥 그 즉시 알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증거까지 마지막에 그 날에 바로 다 드러난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이 걸린 거야. 대법원 판결까지. 왜요? 아니, 말씀 주세요. 네. 왜요? 21년도에 네. 이게 지금 의혹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5년. 그러네. 네. 난 21년 그때 생중계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보면서 저 좀 이따가 가짜라는 거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허술하게 나왔었어. 맨 처음에. 너무나. 고발 자체가 너무나도 네. 폭로 아닌 이상한 진짜 썰 같은 느낌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악랄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뻔한데도 그걸로 기사가 그렇게 쏟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PD님이 말씀 주셔서 X를 확인해 봤거든요. 네. 1시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게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때 여러분들 그것은 알고 싶다. 그것이 그것이 알고 그것은 싶다. 알기 싫다 같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해가지고요. 어. 막 뭐 살인 조폭 이런 거랑 막 관련되게 막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요거를 언급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그럼 어떻게 내용 보도를 할지 궁금하다. 그때 김상중 씨가 막 리얼 연기 덕에 살인 조폭까지 내가 몰렸는데 이 방송은 본인이 이미지 훼손 작전 중에 하나로 나는 보고 있다. 그때 그 PD 그거 만들고 그날 떠났다는 담당자 PD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이 방송을 후속 프로그램 만든다며 전 국민 상대로 그때 계속 제보 받았던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보도 받았어요. 네, 전 국민 그때도. 상대로 몇 달간 방송 제보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도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으면 후속 보도 안 했을 리 없는데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 매장하는 일 제발 안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힘이나 그 국힘이랑 안 국민의힘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알 같은 조작 방송 반성 사과 필요하지 않겠냐. 나도 과욕인 거 아는데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 듣고 싶다고. 진짜 괴로우셨나 봐요. 이거 되게 괴로워하셨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 굉장히 괴로워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도 때도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아,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왜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가 X는 수정하려면 몇 시간 지나면 수정 못 하는 거 알죠? 아 그래요? 돈 내야만 할 수 있어요. 몰랐어요. 더럽게 해놨어, 이놈 자식들이. 어. 근데 지금 훑었는 데를 지금 오타를 내셨거든요. 이런 객관적인 친구 봤나? 아니 그거 어떻게 또 캐치했지? 리을 히읗을 쓰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 선생님. 수정했대. 수정했대. 너무 다행이에요. 예.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요. 8시 7분에 마지막으로 수정했다고. 근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뜨죠? 뭐 아무튼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 자막 처리 같은 거 할 때 보통 좀 그 발음 그러니까 뭐 틀리면은 진짜 네네. 쪽팔리거든요, 뭔가.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야? 대통령도 쪽팔릴 거란 뜻이에요, 뭐예요? 대통령실도 쪽팔리겠지. 이거 왜요? 지금 왜 그거 쪽팔릴 수 있잖아. 왜? 반명이네. 와, 이렇게 커밍아웃 한다고? 아니 X해. 저 지금 반명이랑 방송하기 좀 힘든데. 근데 맞춤법 틀리면 쪽팔릴 수 있다. 그 얘기가 어떻게 반명이 되죠? 여러분, 그건 반명 그건 아니죠. 난 좋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저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틀렸을 리 없다고. 너도 빨리 사과하고 추후 보도하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확실히 그 팩트 체크한 겁니까? 훑어 그거. 아니, 제가 아까 눈이 약간 침침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잘못한 거 틀린 거 틀렸다고 왜 말 못해? 제가 틀렸습니다. 맞춤법 아니 맞춤법. 아 몰라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틀렸습니다. 제 인생 에이씨. 송두리째 틀렸습니다. 아, 나 진짜 죄다 우리 보고 반명이라고 난리도 아니네 진짜. 네. 아,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저희 네. 성역이 없습니다. 아니요, 전 성욕 있습니다. 아니 맞춤법 틀린 걸 틀렸다고 왜 말을 못하냐? 틀렸고 창피할 수 있고. 아무튼 넘어갑시다. 그 PD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진솔한 사과라도 듣고 싶다고 대통령이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입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당시, 이거는 그 당시 오해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아니 심지어는 막 그랬잖아요. 과거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 드라마에서 조폭 관련 뭐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이재명 도지사 이야기네, 성남시장 맞아, 이야기네, 맞아. 예, 이런 맞아. 식으로까지 엄청나게 비약이 되면서 모든 막 문화 전방으로 퍼져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재명을 까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음모론까지도 확산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어. 예. 그때 영화가 아수라였나? 뭐 그것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그러니까 아수라를 가지고 아수라 생각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 그죠? 드라마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기 있었던 드라마. 예. 아휴, 근데 아무튼 어쨌든 이 기사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언론이 그냥 한번 똥 딱 싸지르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추후에 뭔가 잘못된 걸 알게 되면 반드시 정정 보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정 보도를 했을 때 모양이 빠져 보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 요거는 정정 보도라기보단 추후 추후 보도. 보도. 예. 이게 모양이 빠져 보여요? 전 모양이 어. 빠져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은 언론이라도 뭐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정을 하고 추후 보도로 다시 하는 모습은 그거 오히려 책임 있는 모습이기 맞아, 때문에 책임, 저는 괜찮아 보여요. 대통령이 20일에 SNS X에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와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을 꽤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진솔한 사과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같은 날 그알 제작진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사과드린다라는 사과문을 냈어요. 이게 이제 1차 사과라고 하자면 2차 사과로 또 이어지는데 이 사과를 전하는 SNS 계정에 그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이재명 살인 이렇게 세 가지가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 생성 해시태그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면서 2차 사과까지 해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었는데 이때 SBS 언론노조 전국지부 SBS 지부 SBS 노조에서 성명이 하나 나오는데요. 권력 감시는 테러가 아니다.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라는 입장을 냅니다. 뭐 쭉 긴 내용이었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는 SBS 노조의 성명이 나왔고 여기에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갔고요. 오늘 오전에 오늘 김해 봉화마을에서 민주당이 현장 최고위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청래 대표는 더 강한 어조로 SBS 현장에 있는 기자를 찾아가며 논두렁식의 보도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느냐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일련의 사태를 좀 제가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임세은 부대변인부터 조금 언급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언론 노조에서 뭐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이 언제 언론을 길들였나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트위터에서 관련된 본인의 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언급한 것이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과 연루 있는 거 아니냐고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실제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고 특히나 연예인 같은 연예인분들 예. 이런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정정하자. 사과를 해라. 라고 그냥 본인의 의사표현을 한 것인데 그게 언론 길들이기라고 하면 정작 언론을 길들였던 윤석열 정권 때는 이 노조에서 이런 성명 하나 나온 게 있냐라고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든 날리면 때. 예.
그때 정말 SBS에서 바이든으로 들었어요? 날리면 들었어요. 바이든으로 들었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해서 뭐 SBS 어떤 앵커는 이거 뭐 MBC에 대한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 잘렸습니다. 그때 노조에서 한마디 하신 적 있나?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의 동료인 MBC 기자가 대통령 전용기를 못 탔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안 타는 걸 동조했었어요. 그때 뭐 한겨레도 경향신문도 예. 그랬었죠. 예.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그 비행기를 못 탔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지 마음에 드는 그 당시 윤석열이 지 마음에 드는 기자 한 3명을 앞에다 따로 부릅니다. 불렀어. 예, 예. 그때는 이건 언론 독립성 침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는 무슨 얘기를 했으면 SBS가 성명서를 냈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특히 민주정부 들어서 특정 언론은 만만하게 봐요. 여기는 좀 때려도 되겠다. 뭐 우리가 중립인 척 해봐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윤석열 같은 실제로 언론을 막 잡아들이기고 하고 길들였던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다. 이건 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이제 노조위원장이 교체된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이 해당 노조 집행부의 첫 논평이 나온 건데 약간 자기 강박에 빠지신 것 같아요. 나는 공정한 저널리스트다. 이런 자기 강박에 빠져가지고 정권이 바뀌든 아니든 간에 감히 언론사를 건드려 이건 뭐 윤석열 때든 어느 때든 우리가 항상 올곧은 소리를 해야지라는 관점에서 그냥 노조들이 의뢰응당하는 일반론적 관점에서의 정권 비판적인 성격의 논평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강박에 좀 빠져 계신 거 아닌가. 우리는 항상 대통령이든 뭐 청와대든 뭐 정부 여당 쪽에서 만약에 언론사를 때리는 메시지가 나오면 이건 언론 길들이기다. 자연 발생적으로 자동 발생적으로 나오는 그런 일종의 자기 강박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드는 거고. 언론을 때린다라는 표현이 그건 이제 언론사가 그렇게 느낀다는 그게 겁니까? 느꼈다라고 예. 한다면 그런 자기 강박에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SBS 사측은 그럼 왜 사과를 했나?라는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 SBS 사측이 사과를 했는데 왜 굳이 노조가 이러지? 라는 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길들이기라는 어떤 사실적 근거라는 게 있는 거냐. 제 말은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 무슨 뭐 수석비서관급이라든지 뭐 비서실장이든 누군가가 SBS의 어디 보도국이나 뭐 시사 제작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PD는 다음부터 예를 들면 이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뺐으면 좋겠다 등등의 뭐 이런 사실적 근거로서의 사례가 있는 건가?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가 큰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여서 이런 평을 낸 건데 전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과거에 SBS의 보도가 어땠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될 텐데 이거는 너무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작진 뭐 지금 사측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제작진 명의로 나온 이 사과문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언론노조의 이 성명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SBS 내부에서도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먼저 나왔다는 그 사과문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진정성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사과문도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사과문의 형태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 일로 인하여 SBS 노조가 이런 성명을 낸 것으로 인해서 그 서울시 의원 중에 한 명인 그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 그냥 고발 전문가예요. 예, 이종배 서울시 의원인가요? 예, 고발을 뭐 되게 많이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강요죄로. 예, 프로 고발러. 예. 그냥 뭐만 있으면 고발하는 분이어가지고 뭐 굳이 이거를 가치 있게 다뤄야 되는지는 잘 모르긴 근데 하겠습니다만. 이분은 서울시 의원인데 서울시정에 관심 별로 없어요. 서울시를 위해서 뭘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4년 그럴 거리를 던져줬다는 거죠. 지금 SBS 노조의 성명이 나옴으로써 예. 이분은 그냥 4년 내내 고발만 하다가 그냥 가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SBS 노조라고 하면은 기자로 구성이 된 거죠, 대부분이? 일단 뭐 지금 다 있죠. 현 노조 지부장은 기자 출신이고요. 네.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여러 직군들이 같이 있죠. 예, 기자 출신도 있고 뭐 물론 이제 뭐 PD 분들도 계실 거고 있겠죠. 한데 저는 그냥 좀 묻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말하는 게 있어요. 법원 검찰이나 사법부 취재할 때 무죄로 밝혀졌는데도 담당 검사나 수사관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법원은 사과를 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거 많이 했죠, 기자분들이. 예. 언론에서. 그럼 자기네들 보도가 잘못된 걸로 밝혀졌는데 그럼 왜 사과를 안 해요, 언론은? 예? 법원 검찰보다 더 높은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의혹을 보도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자기가 일한 것들이 잘못된 걸로 드러나면은 그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거는 그래서 이 인간이라면. 부분에 지금 차이가 있어요. 제작진은 부족한 취재였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사과의 의미를 담았죠, 분명히. 그런데 노조의 성명에는 보면 잘못된 게 없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러이러한 좋은 방송들을 했습니다라면서 몇 개의 케이스를 나열을 했었고, 그리고 권력자 감시라는 것은 언론의 영역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프레임 아니냐라는 겁니다. 권력자 감시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만큼의 근거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방송에서 나온 정도의 근거로 그 얘기가 성립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당사자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했던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보도 자체도 굉장히 근거가 약했고, 그 심지어는 몇 년이 지나가지고서는 법원 판결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뭐 하는 거냐? 이거는 반성을 하고 또 사과를 하고 추후 보도를 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조는 뭐 권력 감시는 언론의 사명이다, 이걸로 비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권력 감시를 누가 하지 말랍니까? 예. 의혹 보도 누가 하지 말랍니까? 잘하는 얼마든지 할 거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틀렸던 걸로 드러나면 그게 아니었다라고 정정하는 추후 보도를 하고 사과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과를. 의혹 보도를 누가 뭐 하지 말랍니까? 그게 아닌데 지금 무조건 권력 감시 프레임으로 이걸 끌고 가가지고 노조는 마치 사과를 왜 하냐,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자기네들의 무슨 뭐 무오류성을 주장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러한 태도가 본인들의 신뢰성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거를 좀 상기하시고, 옛날에 그 검찰 지휘부나 이런 데서 문재인 정부 때 그 막 과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과를 하거나 뭐 이런 유감 표명을 했었어요. 그때도 심지어는 그 검찰 내부에서는 그 정치 검사들이죠. 예. 이 사람들이 왜 사과를 하냐, 우리 그럼 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사과할 거냐 막 이러면서 빈정거리는 검사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 딱 그 꼴이에요. SBS 노조가.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들이 말씀하세요. 사법부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사법부의 독립성. 이건 독립성을 해치는 거다. 맨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독립성이 아무렇게나 막 하라고 독립성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상호 견제를 하라고 그 독립성이 주어진 건데 똑같아요. 권력 감시. 권력 감시라는 말 뒤에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거의 범죄자로 만든 것. 그러라고 이게 권력 감시 기능은 아니잖아요. 권력 감시가 아니라 그건 한 사람을 죽이기. 정치적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그걸 죽이려고 했던 목적이 다분히 드러난 것이고, 심지어 살인, 마피아, 뭐 폭력배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한 사람의 정치인이 그게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보도는 그 당사자의 말도 들어주고 그 반론도 실어줘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이런 것 같아, 이런 의혹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런 걸로 그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한 게 그게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저널리스트들의 엘리트 의식 뭐 이런 게 혹시 빚어낸 무오류 강박은 아닐까.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찾아오는 그런 변명 아닐까 싶고요. 언론 노조의 입장문이라는 게. 그리고 더불어서 이건 좀 언론 피해자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피해자로서 이거를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거기 이제 두 축이 좀 집약이 되는데, SBS 전체가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것이 알고 싶다 팀과 국민의힘한테 사과를 요구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피해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그러니까 뭔가 살인자라고 누가 공개적으로 몰았는데 법원이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결론이 났으면 피해자가 가해자 쪽에다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가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사과하지 마 라는 식으로 오히려 뜯어 말리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좋은 장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 SBS 노조 분들이 정말 이 독립, 뭐 언론의 독립, 언론 길들이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의식이 있다면 일단 김건희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김건희가 뭐라고 했냐? 김건희가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요. 한 언론사를 폐간시키겠대요, 영부인이. 이거 하고 싶었구만요. 그렇죠. 아유, SBS 노조는 약간 한동훈의 느낌도 전 좀 나요. 한동훈 과거에 이제 검찰이랑 법무부 장관 시절에 기소했던 그 수많은 사건들, 뭐 삼성도 있고 사법농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다 줄줄이 막 공소기각되고 무죄 나오고 했는데 한 마디도 안 하잖아요, 한동훈. 그래도 자기가 잘했다고 그냥 막 떠들고 다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법원이 뭐 아쉽다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만 나왔던 것 같은데, 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 2018년 7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차 방송, 권력과 조폭,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이라는 타이틀로 방송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SB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다시 보기로, 이게 워낙에 오래전 컨텐츠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개가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방송을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이나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요. 예. 저도 실제로 한번 이번에 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 논리 구조가 그냥 막 5분마다 비약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 저희 마스크 쓰신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명태균인 줄 알았어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저게 저런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이재명이 과거에 어떤 사람을 변호했다. 그 어떤 사람이 성남에 있는 뭐 국제 마피아파의 뭐 일원이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 됐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과거에 어떤 시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행정의 영역에서 국제 마피아파 일부 어떤 사람을 뭐 도와준 적이 있다. 뭐 이런 사실관계들을 하나로 엮어서 이러면 지금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이 국제 마피아파와 완벽한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비약이죠. 이런 비약을 갖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좀 터무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직접 보시고 판단하실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라는 것은 존재하는 내용들로 얘기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느꼈다, 내 감성이 이랬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죠. 당시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되는 경기도지사가 조폭과의 연루설이 있었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나 감성만 가지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가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보시면 아마 체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이런 X에 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진솔한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체크가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요. SBS의 대응이나 SBS 노조의 대응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가? 언론의 자유라는 말 뒤에 숨어서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돌아온 책임은 고작 이게 전부입니까? 권력을 감시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조작 방송을 포장했지만 SBS 노조는 사실 스스로 저널리즘을 벌인 겁니다. 오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강경한 성명을 냈어요. 이게 바로 기득권 언론의 실제 모습 아닐까요? 예전에 언론이 실제로 탄압받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언론 독립을 방패 삼아 거칠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가 결국 언론을 괴물로 만든 거죠. 이 언론 권력의 폭력, 이제 우리가 똑똑히 봐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